안녕하십니까. 장 매니저는 어떻게 현장에서 데이터를 보게 했을까의 장 매니저 장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인프라봇에서 찾았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제 인프라봇의 기획, 개발 과정을 아주 쉽게 마치 이야기하듯이 공유를 해드릴 텐데요. 여러분들도 오늘 듣고 아이디어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고요. 데이터 좀 볼 줄 아는 무선 이동통신 전문가 좀 있어 보이려고 상도 좀 적어놨습니다. 네, 때는 2021년 1월이었습니다. 저희 가족들과 함께 강원도에서 즐거운 휴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근데 그때 마침 팀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장 매니저, 우리 회사에는 데이터도 많고 데이터 플랫폼도 잘 되어 있는데 데이터 활용을 좀 잘 안 하는 것 같아. 이거 활성화 프로젝트가 필요한데 장 매니저가 해볼래? 라고 말씀하시길래 저는 무조건 하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빨리 끊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래서 빨리 끊고 후다닥 회사로 왔죠. 회사로 와서 사용자 현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SKT 인프라센터에는 ID큐브라는 데이터 플랫폼이 있습니다. ID큐브의 월별 사용자 수입니다. 그래서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월별 사용자 수이고요. 제가 전화를 받았던 2021년 1월 직전월인 2020년 12월에는 5에서 600명 정도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죠. 데이터 ID큐브의 데이터 서비스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를 조회하는 메타트론 서비스인데요. 잘 쓰고 있어서 개선의 여지는 없어 보였어요. 두 번째로 데이터를 조회해서 그래프나 표로 보여주게 하는 리포트 분석 앱이라는 서비스인데요. 이때 마침 인기 리포트를 보여주는 리더보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클릭을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금 이상한 부분이 보이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데이터 인프라 사용자 현황 리스트. 이거 플랫폼 관리자들이 보는 리포트거든요. 이게 1등이라는 거죠. 이게 조금 이상하죠. 두 번째로 주피터 랩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주피터 서비스입니다. 일평균 사용자 수가 몇 명이었을까요? 5명이었습니다. 인프라센터 전체 인원이 1,300명인데요. 그 중에 0.5%만이 주피터 서비스를 쓰고 있었습니다. 개선의 여지가 필요해 보이죠. 그래서 데이터를 보게 하기 위해서는 왜 안 보는지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고, 왜 안 보는지를 물어보려면 사용자층을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아서 사용자층을 좀 구분해 봤습니다. 역량과 의지의 4분면으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역량입니다. 여기서 역량은 네트워크 지식을 포함한 도메인 역량 또는 파이썬 코딩이나 SQL 쿼리문을 보낼 수 있는 그런 IT 역량을 의미하고요. 의지축입니다. 의지는 데이터를 보겠다는 의지, 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겠다는 의지입니다. 한번 보죠. 1사분면에서 보시면 의지도 있고 역량도 있으신 분들을 제 나름대로 정의를 해봤는데요. 보는 자입니다. 이게 쉽죠. 제가 쉽게 하려고 보는 자로 정의를 했고 저희 웃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잘 쓰고 있기 때문에 기뻐서 웃는 것 같죠. 그리고 의지는 있는데 역량이 다소 부족한 분들, 못 보는 자입니다. 못 보는 거죠. 데이터를 못 봐서 약간 찡그리고 있는데 이 데이터 역량이 부족하다기보다는 데이터를 보기 좀 부담스러운 상황에 있다.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다른 영역이라서. 세 번째로 역량은 있는데 의지가 좀 부족하신 분들, 안 보는 자입니다. 약간 화가 나 있죠. 데이터 안 볼래? 난 안 볼 거야. 약간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의지도 없고 역량도 좀 없으신 분들, 영원히 안 볼 자입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사용자층을 4개로 구분을 해봤는데요. 이제 각 사용자별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알아봤습니다. 먼저 안 보는 사람입니다. 안 보는 사람은 왜 안 볼까요? 내가 제일 잘 나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림을 좀 보시죠. 여기 보시면 이거는 LTE 단말이 전원을 켰을 때 어떻게 동작하는지 호처리를 보여주는 3GPP의 그림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 점선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여기 UMM이라는 것과 HSS라는 곳에서 뭔가 문제가 있구나 파악할 수 있죠. 이거는 문제의 원인을 찾아가는 답안지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답안지가 있는데 내가 왜 데이터 분석을 해야 돼? 이런 의미인 거죠. 충분히 일리 있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유관 부서도 안 보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안 보기 때문에 더더욱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분들 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분들은 업무에 도움이 되는 데이터를 눈앞에 들이밀어 줘야 됩니다. 굉장히 난이도가 어려운 일이에요. 그분들의 업무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업무이기 때문이죠. 이 두 번째로 못 보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분들은 왜 못 볼까요? 당연히 너무 어려워서 못 보는 겁니다. 이 왜 얼마나 어려운지 잠깐 보시죠. 이 통신망은 일반적으로 코어 억세스 트랜스포트 디바이스로 이루어져 있고 밑에 그림을 보시면 코어 LTE망만 해도 이렇게 복잡합니다. 이것을 관리하는 관제 시스템만 151종이나 있어요. 이걸 뭐 통합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얼마나 복잡한지를 알 수 있는 그림이죠. 두 번째로 바빠서 못 봅니다. 시간이 없어. 리더나 임원분들은 데이터를 실제로 분석할 시간이 없죠. 그래서 못 보는 겁니다. 이분들을 보게 하려면 중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해 주면 됩니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쉽습니다. 자동으로 제공해 주는 게 중요하죠. 세 번째로 보는 사람입니다. 보는 사람은 데이터를 왜 볼까요? 데이터 보는 게 일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너무 당연한 일을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이게 솔직한 인터뷰에 나왔었던 솔직한 답변들이에요. 데이터 보는 게 일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이번 그래프 너무 잘 빠졌네. 인스타에 올려. 이거 실제로 하신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는 거를 정말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히트맵을 그렸는데 빨갛고 파랗고 뭐 너무 알록달록 예쁘게 나와서 자랑하고 싶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건 다른 측면의 일인데요. 나만의 비밀입니다. 이분들은 데이터 분석 노하우를 가진 굉장히 회사에서 중요한 자산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자신의 자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약간 꽁꽁 숨기는 분들이 아주 일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이거를 하면서 해결해야겠다는 포인트로 좀 잡았었어요. 이분들을 도와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이 많기 때문에 업무를 좀 자동화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만들어 힘들게 만든 거 자랑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저희가 지금 간단하게 의지와 역량의 4분면으로 사람을 나눠봤고 각 영역별로 왜 안 보는지, 왜 못 보는지를 본 다음에 추상적으로나마 해결책을 좀 고민해봤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보게 할 수 있을지 비즈니스 모델을 그려봤습니다. 여기는 조금 중요한 장표이기 때문에 한번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못 보는 사람부터 시작하죠. 가장 쉬운 분들이거든요. 가장 쉬운 분들이 아니라 가장 어려운 분들이죠. 가장 쉬운 그 해결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더 임원, 바빠서 못 보시는 분들, 타영역 구성원,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못 보죠. 이분들에게 리포트를 자동으로 제공해주기 위한 봇이 있어야 됩니다. 이 봇을 만들고 리포트를 만들 제가 있어야겠죠. 제가 리포트를 만들고 리포트를 제공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일반적인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 서비스를 제공받고 뭐를 지불하죠? 돈을 지불하죠. 또는 가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해야 됩니다. 근데 이분들이 가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할 리는 없고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 팀장님, 제가 이번에 리포트 기가 막히게 뽑았는데 5만 원만 주세요. 이럴 수 없죠. 네, 일반적으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받아야 될 것은 관심을 받아야 됩니다. 관심이 뭐냐면 회사에서 뭐 다 아시겠죠. 회사 많이 다니셨으니까. 관심은 인정으로 이어지고 인정은 성과로, 성과는 돈으로 이어집니다. 계속 제가 돈 그래서 약간 세속적으로 보이는데 조금 솔직하게 작성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개의 관심을 받았죠. 돈이라고 했기 때문에 관심페이라고 좀 불러보겠습니다. 장매니저는 관심페이를 두 개나 벌었지만 여기서 막힙니다. 왜냐하면
저는 다방면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더 다양한 리포트를 만들 수 없고, 즉 보러 오는 사람들이 제한적이게 돼요. 즉 다양한 리포트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됩니다. 담당자입니다. 담당자 어떻게 끌어들인다고 했죠? 업무를 자동화해 주느라고 했죠. 업무를 자동화하고 나면 리포트가 개발이 되고, 이 리포트를 누가 보나요? 리더, 임원, 타영역 구성원, 주니어가 봅니다. 주니어는 담당자가 포함된 팀의 신입 구성원, 후배, 백업 담당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분들은 리포트를 받고 같이 도메인 지식을 전달받습니다. 이 도메인 지식이 아까 나만의 비밀이라고 했던 부분인데요. 도메인 지식이 데이터 분석 노하우가 코드로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요즘 업무 인수인계도 다 코드로 하죠. 인프라 애저 코드라고 해서 IAC. 이것도 도메인 지식도 이제 코드로 전달이 되는 형식입니다. 그러면 주니어 분들은 관심을 줘야겠죠. 담당자들은 관심을 3개를 받았습니다. 3관심 페이를 받았으니 부자겠죠. 농담이 아니라 이분들이 정말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다음 담당자들이 소문을 듣고 들어오니까요. 네, 한 명 늘어납니다. 야, 옆 팀에 누가 인프라봇을 썼더니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대. 또 한 명 늘어났죠. 야, 너도? 그래서 3명 늘어납니다. 담당자들이 마구 증식합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뭐가 많아지나요? 말이 많아지죠. 그리고 훈수를 두기 시작합니다. 좋은 말로 피드백 의견. 그리고 타영역 구성원들도 훈수를 두기 시작합니다. 피드백 의견. 여기까지 오면 영역 간 교차 분석 리포트가 나옵니다. 굉장히 높은 퀄리티의 리포트고요. 그 리포트를 누가 보냐요? 힘을 숨긴 진짜 배기들. 그러니까 제야의 숨은 고수들이 들어와서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이분들은 리포트를 만들기도 하고 훈수를 두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하고 하겠습니다. 아까 리더, 임원, 타영역 구성원, 주니어는 바빠서 못 보고, 몰라서 못 보고, 몰라서 못 보고. 장 매니저랑 담당자는 원래 보던 사람, 힘숨지는 안 보던 사람이죠. 보는 사람, 안 보는 사람, 못 보는 사람이 서로 관심 페이를 주고받으면서 상호작용하고 있죠.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저는 빠지고요. 원래 하던 일, 플랫폼 관리 담당자로 이제 빠질 겁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프로젝트를 하기 전에 상상도로 그려본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제 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보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진행을 했습니다. 1단계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리포트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면 그분들이 잘 볼까요? 한번 테스트를 해본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중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하는 겁니다. 즉 어떤 리포트를 어떻게 제공하는 게 중요한 거죠. 어떤 리포트를 제공할까? 예, 계속 있어 보이려고 영어로 좀 적어봤는데 이미 가지고 있는 리포트를 제공하면 됩니다. 이미 고객이 정해져 있잖아요. 매우 데이터도 준비되어 있고 매우 쉽습니다. 두 번째로 너 필요한 게 뭐야?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들이 이제 대부분 당연한 건데 이 당연한 것들을 순서대로 하기만 해도 프로젝트가 잘 된다는 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는 이미 가지고 있던 게 패킷 수랑 고객 수를 매일매일 아침에 메일로 보내는 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제공할까요? 당연히 기존 방식은 안 됩니다. 현재는 메일로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메일은 안 되고요. 뭐 다른 방식으로 보내고 있었다면 그 방식도 안 되겠죠. 그리고 자동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봇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내봤습니다. 메신저로 조금 깔끔하게 그려서 보내봤어요. 서버를 구축해서 제가 파이썬 코딩 해가지고 이 구조로 간단하게 만들어서 이제 구축을 했고요. 어떻게 됐을까요?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사용자 수입니다. 첫 시도는 어땠을까요? 실패했습니다. 처참히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홍보가 좀 부족했고요. 두 번째 데이터 오류가 발생했어요. 홍보가 부족하니까 10명 이상 늘지 않고
데이터 오류가 발생하더니 다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절치부심해서 데이터 오류를 수정하고 그 다음에 홍보를 좀 해보기로 했어요. 이 회사에서 홍보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유튜브를 통해서 광고를 할 수는 없죠. 임원에게 보고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임원에게 보고하고 함께 가면 됩니다. 50명까지 늘고 이제 더 이상 줄진 않아요. 데이터 오류가 없으니까. 여기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리포트를 좀 더 추가하고 홍보를 조금 더 해봤습니다. 네, 이제 더 안 해도 알아서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 220명인데 이게 숫자가 좀 적어 보이지만 인프라센터 전체 인원이 1,300명이고요. 그분들이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을 뚫고 20%를 달성했다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면 정체가 더 이상 안 늘기 시작하죠. 아까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장 매니저는 다방면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리포트를 만드는데 제한이 있고 들어오는 분들도 제한이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담당자들을 끌어들여서 리포트를 다양하게 보게끔 하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담당자들을 얼마나 많이 끌어들일 수 있을까입니다. 담당자들을 어떻게 끌어들일까요? 첫 번째로 그들에게 쉬워야 합니다. 그들에게 쉽다는 것은 익숙하다는 것이고 그들이 이미 쓰고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쓰고 있는 서비스들. 그리고 두 번째로 텐션, 관심을 자랑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거 누구 따라하면 되나요? 얘네들 따라하면 됩니다. 좋아요. 이거 다들 좋아하시죠? 저희 집에도 좋아하는 사람 한 분 있습니다. 이거 벤치마킹해 보면 뭐 이런 거죠. 사장님이 누른 좋아요 리포트, 좋아요를 누른 리포트, 좋아요를 많이 보는 리포트, 사장님이 보고 있는 리포트. 섬뜩하죠. 바로 봐야 될 것 같죠. 이 구조로 만들어 봤고요. 결과는 최근에 시작했습니다. 한 2, 3주 정도 됐고요. 확 늘었죠. 담당자가 두 분이 들어오시면서 다양한 분들을 좀 데리고 들어오셨어요. 앞으로 아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더 보게 하려면 아까 3단계에는 1단계가 못 보는 사람, 2단계가 보는 사람, 3단계가 안 보는 사람이었죠. 안 보는 사람은 담당자들이 좀 더 늘어나서 리포트의 격이 좀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마 촉발제를 좀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더 잘 되면 내년에 또 여기 와서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영원히 안 볼 사람 잊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모르겠어요. 제가 이 부분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3단계 지나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의지와 역량의 4분면으로 사용자층을 구분했고 사용자별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알아봤고요. 그걸 기반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그려봤고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지금 2단계 시작 지점에 있습니다. 제일 처음 나왔던 제목, 장 매니저는 어떻게 현장에서 데이터를 보게 했을까에 대한 답을 3개로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첫째, 데이터를 만들어 두면 알아서 볼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안 봅니다. 둘째, 기존의 것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그래야 인입이 돼요. 셋째, 사용자층을 구분해보고 시작하기 전에 비즈니스 모델을 상상해서 좀 그려보십시오.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언젠가 휴가지에서 팀장님으로부터 저와 같은 전화를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악담은 아니고요. 그때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편안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말이죠. 자,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지금 하나가 올라가 왔네요. 네, 인프라봇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프라봇의 기술적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필요로 하시는 거죠? 아, 이거 익명이구나.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제 말이 맞으면. 좋아요를 네. 네, 팀장님이 전화를 안 했다면 안 했겠죠. 이거 굉장히 좋은. 자, 일단 딴소리를 하면 안 되니까 인프라봇에 대해 그 기술적 좋아요 안 올라오네요. 그 기술적인 부분이 아닌가 보네요.
혹시 질문해 주신 분 아 장르에 계실까요? 인프라 네, 혹시 예. 인프라봇. 예. 그러면 인프라봇은 현재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못 넣었던 이유는 회사 내에 데이터들 외부에 오픈해서는 안 되는 데이터들이 좀 보여서 제가 여기서 못 넣었고요. 메신저로 데이터 기존에 있는 데이터에 있는 그러니까 데이터 플랫폼에 있는 데이터를 뽑아서 분석을 한 다음에 결과들을 추세 아니면 줄어든다거나 이런 숫자들을 메신저로 대화방에 보내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 개념이고요. 저도 혼자서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개발을 좀 하신 분들은 누구나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까 그래프도 잠깐 있었죠. 장표 하나 있었네요. 그래서 그 대화방에 임원분들이 들어와 계시고요. 저희 회사에는 지금 사장님까지 한 분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저는 긴장을 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답변이 됐나요? 근데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팀장님이 전화를 안 했다면 안 했겠죠. 팀장님이 이걸 보시나요? 보시지 않을까 생각. 그래도 했을 겁니다. 네, 그래도 했을 겁니다. 저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다음 질문 올라왔는데요. 영원히 안 볼 사람에 대해 생각하고 계신 방안이 있는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제가 농담처럼 넘어가 버렸지만 사실 못 보는 사람과 안 보는 사람의 결집체예요. 나는 안 볼 거야. 안 보는 사람들은 정말 안 봅니다. 나는 안 볼 거야. 인상이 정말 화가 나 있어요. 근데 게다가 그러니까 배울 의지도 아까 DS 역량 앞 시간에 있었는데 배우실 의지도 조금 없으세요.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라 바빠서 못 보는 걸 사실. 바빠서 배울 시간도 없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끌어들이려면 들어가는 투자 리소스, 시간, 돈, 비용 이런 것들 포함해 투자 리소스와 그분들을 끌어들임으로 해서 발생하는 메리트 간의 저울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세 영역 분들은 그 리소스가 비교적 적고 들어왔을 때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한 거지만 영원히 안 볼 사람이라고 정의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투자 리소스를 저울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겠다고 표현했던 겁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저도 오늘 너무 잘 들어주셔서 특히 중간중간 제가 웃으라고 넣은 부분에 이제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인상 깊었던 프레젠테이션 해주신 SK텔레콤 장성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Q&A는 이렇게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